네,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에 왔을 때는 자이르네, 그다음에 수성 3이고요. 네, 그린코어 뭐 이렇게 그쪽 오른쪽에 있는 아파트들을 네네. 좀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자 오늘 또 왔습니다. 범어 사거리. 타지분들이 잘 모르시는 만촌 3동 위주의 이야기를 했다면 네. 지금은 대구에서 가장 핫한 범어 네거리, 그 중에서도 범어 W를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왔고요. 네. 실질적으로 뭐 모든 분들이, 대구 분들이시면 모든 분들이 관심이 있는 범어 W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범어 네거리야 끝.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있나요? 싶을 정도지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네. 대구에서 뭐 아시다시피 가장 좋은 입지, 그러니까 가장 비싼 땅값을 가지고 있는 범어 네거리고요. 쉽게 말해 서울의 강남 사거리 같은 입지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의 호재가 더 있다면 요번에 명칭이 바뀐 4호선이 예전에 엑스포선이었죠. 수성구청역에서 범어 네거리를 거치고 MBC 사거리를 거치고 동대구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호재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범어 W 맞은편에 있는 두산 이브 제니스가 대형 평형대 위주로 단지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진짜의 대구의 1등 단지와 같이 어우러져서 이제는 더 좋아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휘파람님은 범어 W로 이사 안 오세요? 가고 싶은데 조건이 안 되죠. 저희 같은 적폐들은. 아니 딱 와보니까 좋아. 뭐 네, 여기서 이미 뭐. 무슨 뭔 말을 더 해요 여기서. 끝이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W다 끝이야. 나 W야. 제니스가 54층. 근데 그 W가 59층까지 올라가는 아마 대구의 랜드마크 같은 건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강부동산 범어점 정 대표님과 죽전 네거리 금강부동산 죽전점 차 소장님과 이렇게 우리가 임장을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들을 좀 여쭤보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유, 또 오랜만에 촬영을 하니까 좀 긴장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의뢰를 한단 말이에요. 뭐 여쭤보세요. 범어 W 사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막상 가니까 매물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내부 부동산 볼 때랑 또 다른 느낌이야. 뭐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주택 취득자의 요건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처음에 조합원을 모집하기 시작한 게 2014년 말부터 네네, 조합원을 맞습니다.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2015년 이제 2차 그 조합원 모집할 때까지, 그때부터 그리고 지금 입주하는 그 순간까지 그 지역주택 조합원 그 자격을 유지를 하셔야지만 네네. 이제 입주권을 이제 취득을 하실 수가 있으신 건데, 이제 그 조건이 2014년 10월 13일부터 그리고 2015년 4월 13일까지 네, 요 6개월 동안 대구에 네. 그리고 또는 대구 인근 지역인 경북에 경북에. 이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그 지역주택 조합원 자격이 갖추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대주이시면서 무주택자이시거나 아니면 전용 84 이하의 주택을 1주택만 소유하신 분들이 그 조합원. 우리 같은 조건이 사람들은 힘들겠죠. 그 사이에 장이 너무 좋았으니까 그렇죠. 이제 뭐라도 뭐 하나를 했을 거라서 하나만 하면 다행이니까. 그렇죠. 네, 보통 일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조합원 조건에 이제 부합하시는 분들이 사실 찾기가 어려우시죠. 중요한 건 이제 8월 1일부로 네. 이제 이 입주권 자체도 이제 그 자체적으로 거래가 지금 이제 제한이 걸려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잔금하고 입주할 네, 때까지 네, 네, 네. 이제 그 미입주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합원 승계를 이제 더 이상 진행하지는 않고 보통 입주권이라고 얘기하기도 네, 네, 하고 네,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그래서 이제 올 초부터 해서 지금까지 거래될 입주권들은 이미 다 거래가 완료되는 네. 상태고, 지금 거래가 가능한 게 이제 분양권을 이제 네. 일반 일반 분양권. 네, 일반 분양했던 이제 잔용 물량들 중에서 이제 일반 분양권들은 지금 거래가 되는데, 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호가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차원에서 15억씩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15억인데 사실은 뭐 전세 감안해서 전세를 운 좋게 한 뭐 4억이나 5억대에 맞춘다 손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 손에 한 6, 7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제 거래가 진행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문의는 많고 관심은 굉장히 많이 보이시긴 하시는데 이제 현금 여력이 되지 않는 분들은 문의만 하셨다가 깜짝 놀라시면서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많으시죠.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제 기억에 2019년 5월 달인가? 그때 일단 일반 분양을 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분양가가 7억 3천에 확정비 2천 정도였나? 네, 맞습니다. 1,700이었나 해서 한 2,116만 원. 7억 5천 정도? 그때만 해도 우와 분양가가 높다는 약간 느낌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15년도니까 네. 범어 SK뷰가 그때 한 6억 선에서 네, 고점을 맞습니다. 찍었을 때라 네.
했지만 지금은 이분들이 승자가 아니신가. 네, 매매가가 아무리 대구가 장이 안 좋더라도 지금 15억씩 하니까 네. 딴 거 하지 말고 이거 하나만 했어도 그냥 끝나지 근데 않았을까. 일반 분양 세대가 300세대밖에 안 되고 그때 평당 분양가 자체가 뭐 일반 분양 2,116만 원 정도 했고요. 조합원은 토탈하면 2,316만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났는데 맞아요. 사실상 황금알을 잡는 게임이기 때문에 장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저희 뭐 부동산도 범어역에 딱 있고 죽전에 딱 있는 것처럼 참 잡았다면 로또긴 하지만 사실상 지금은 이래요. 그때는 누구나 다 일반 분양권에 다 청약을 했기 때문에 이게 또 독이 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소개 얘기를 다 안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희는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손님을 받아왔기 때문에 자력이 다 된다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잔금 때가 되면 아무래도 좀 힘드신 분이 생길 수 있다. 알게 뭐 소가리 하시는 분이 있다. 네, 표면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게 저희가 지금 특례보금자리론 이후로 대구장이 좋아지고 있긴 하나, 근데 전세자금 잘 아시다시피 전세자금을 받쳐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내 자력으로 뭐 물론 분양가에 뭐 7억 정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3억이면 커요. 그렇죠. 크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그러니까 로또가 되신 분들은 또 힘든 이제 고행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있죠. 팔기는 싫고. 네네, 그렇죠. 이제 잡았는데 놓치기는 싫고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놓긴 해야 되겠지만 아쉽고 아, 이러는 네. 상황. 이 집안에 이제 돈 많으신 분들한테 가서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일반 분양했던 것들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맞아요. 왜 그러면 누구나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일반 분양 받으신 분들이 이제 쉽게 내놓으려고 이제 마음을 못 먹으시는 건 거죠. 근데 이제 시장 분위기 보기 위해서 이제 가격 띄우기 네네. 위해서 이제 미끼로 던져 보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긴 한데 일단 네이버 부동산 들어간 매물이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막상 문의를 하면 호가를 올립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소장님들이 더러워서 못 해먹겠어. 아니 뭐 중개 좀 하려면 다시 집어넣고 하려면 집어넣고. 이거 막 이렇게 막 말해도 되는 거예요? 에?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뭐 저도 사실 아주 50층 최고층 물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광고도 안 했지만 되려 저보고 가격을 제시하라. 아, 1등이니까. 그래서 저는 네가 말해봐라. 예. 그래서 저는 대구 전 지역을 하다 보니 뭐 대구 끝자락부터 시작해서 저 끝까지 다 하는데 그냥 받아만 드립니다. 광고도 못 하겠고 도대체 제가 무슨 뭐 경매에 가서 입찰 보는 것도 아니고. 아니 제시할 이게 수 있는 거니까. 42평은 지금 18억도 콜이 바로 들어온다 하시더라고요. 맞나요? 네, 그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많으신데 정작. 네. 정작. 아니, 이게 W가 아무래도 지주택이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조합원을 위해서 그런 사업장을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아쉬운 게 좀 대형 평형대가 네. 50평대, 60평대가 그쵸.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하다. 하지만 그거를 커버할 정도의 모든 면이 입지적으로는 좋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엑스코선이 또 들어오긴 하니까 예. 그래서 더 좋아지게 대구 하니까. 4호선으로 이름. 바뀌었죠. 예, 편의상 엑스코선으로. 이게 굉장히 오늘 컨셉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범어내거리하고 죽전내거리하고 양상이 너무 비슷해요. 맞아요. 그 우리가 말하는 범어 W가 죽전내거리 빌립 스카이의 양상을 가지고 맞습니다. 있고 그리고 범어 W에 대형 평수가 없잖아요. 네. 그걸 이제 받쳐주는 게 두산 위브더 네, 제니스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죽전내거리도 빌립 스카이를 받쳐주는 게 이제 월드마크예요. 그렇죠. 보면 이제 주차 대수도 비슷하고 굉장히 양상이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흐름도 비슷해요. 범어 W의 흐름이 작년 빌립 스카이의 흐름이에요. 정말 비슷하고 근데 이제 입주 시기가 다가오면은 이제 좀 그 물건이 바뀔 만큼 회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지나면은 호황기는 올 거지만 이제 하나가 다른 게 있다면 이제 이 빌립스카이 축전 내거리 쪽은 일반 다 민간 분양. 네네 맞아요. 이제 범어 W는 이제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거래 안 해보신 공인중개사들도 엄청 많습니다. 저는 해봤지만 청산식이라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위험도가 없지 않아 큽니다. 청산식이라는 게 언제 올지는 최소 1년은 넘어야 되는 거고. 차소연님 말씀처럼 진짜 비슷한 면이 있네요. 네네. 빌리브 스카이랑. 네네. 빌리브 스카이가 이제 2년 차가 돌아오니까 네. 저는 궁금한 게 내년 그게 입주 시기에 맞춰서 비과세 요건을 갖추는 물건들이 나올까요?
이게 지금 물건이 한 개인가 두 개인가 아니더라 파랗게. 자, 요것도 비슷한 거예요. 버머 W도 누구나 좋은 물건인 걸 알기 때문에 억지로 지키려고 해요. 그렇지만 나오는 물건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냥 뭐 그렇죠. 아까 우리 정지훈 소장님 무릎 꿇어야 되는 말씀하셨지만, 그런 물건들. 정지훈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조합원 승계는 이제 8월 시점에 이제 구청에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조합원 것들 뭐 거래될 수 있는 거는 거래됐지만 빌리브스카이도 똑같은 게 8월부터 입주를 시작했고 길게는 1월까지 입주를 보통은 요즘 입주장이 최소 6개월이에요. 길면 1년이에요. 장이 안 맞아요, 좋기 맞아요. 때문에. 근데 저희가 물건을 받아보면 못 버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양상을 얘기 드리자면 작년에는 더 고행이었습니다. 왜냐면 대출이 다주택자도 모두가 제한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좋아졌어요. 그게 다른 점인데 어쨌든 빌리브스카이도 그 시장을 지나고 나니 물건은 안 나온다고 제가 보고 있고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W가 이제 그 왜 보면 아파텔이 있잖아요. 그치. 저한테 문의를 네. 그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게 네. 아파텔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특이하게도 이 W의 아파텔이 그 보통 이제 아파텔 같은 경우는 아파텔 동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W 같은 경우는 같이 있더라고요. 네. 42평, 뭐 34평, 그 다음에 24평 이렇게 소형 아파트를 대체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수요층이 있는지, 그리고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솔직히 이거 살까요? 싼데요? 네. 뭐 이런 이런 이제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거기에서 대답 드리기가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가격적 매력이 있지는 않겠나. 네. 뭐 이 정도 선까지만 말씀드리고 저도 뭐 신이 아닌 이상 대답을 못 드리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서울 경기권에 비하면 사실 대구 시장에서는 그 오피스텔이 사실 힘을 못 쓰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P가 뭐 예를 들어서 뭐 W 예를 들면 아파트 동이 뭐 최소 뭐 한 3억에서 4억 정도의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었다라면 아파텔 같은 경우는 현재도 뭐 무피 예, 마피도 물건들 많았으니까, 많이 있고요. 예전에. 예. 그리고 뭐 많이 형성돼 봐야 뭐 2천, 3천 정도로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 것처럼 W 같은 경우에는 총 5개 동이거든요. 네. 5개 동 중에서 우리 여기 104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동에 다 그 오피스텔들이 이쪽 같이 라인들. 네, 예, 예, 120, 배치가 128. 되어 있어요. 예,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까지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아파트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실은 뭐 1인 거주자들이라든지 뭐 아니면 결혼 전에 이제 뭐 직장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로 선호를 하시는 곳들이긴 한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동호수 라인이 그 따로 분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동의 구분 없이 바로바로 이제 들어가실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네네. 그냥 아파트 거주를 위해서 입주하시는 분들도 네네. 계시다. 네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특이하다. 보통 아파텔동이 따로 있는데 이 입지 좋은 곳에 아파텔이 같이 아파트와 같이 라인에 같이 네, 있으니까 이건 또 장점이 되지 않을까. 네. 아파텔 입장에서는 네, 그렇지. 그렇죠. 아파텔 반대로는 네, 또 또 아닐 수도 그게 있는 건데 아파트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좀 또 그럴 안 수, 좋을 수 있고. 예. 버머 W랑 상대적으로 이제 대구 분들이 비교를 많이 하시는 게 아무래도 네. 지금 현재 대구 1등이라고 할 수 있는 힐스테이트 버머랑 상대적으로 비교를 좀 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디가 좋다고 말씀을 딱히 못 드리는데 힐스테이트 버머는 버머대로 특징이 이제 경식고등학교를 끼고 있고 버머 사동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학군적인 부분에 좋은 거고 W는 뭐 입지적으로 이미 뭐 버머 네거리 요지에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걸로 이미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교를 많이 했을 때 저는 뭐 비슷비슷하게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누가 뭐 더 비싸다, 누가 더 싸다 이게 아니라 소장님들 생각은 어떠신가도 궁금하기도 하고. 뭐에 중심을 두는지에 따라서 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수성구 얘기를 잠깐 드리면 네. 이제 수성구 집값이 이렇게 뜨기 시작했는 거는 딴 거보다 경신 고등학교에서 수능 만점자가 여러 네, 나오면서 14년도. 네, 그때부터 이제 수성구 집가들이 많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이제 그 전부터 대구에 이제 집값을 가장 받쳐줬던 게 이 범어동 지역인데 네. 이 범어동 지역 중에서도 학군으로 치자면 이 경동 초등학교가 대구 일등. 그 집값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학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집 때문에 이 초등학교 때문에 이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이 바로 옆에 있는 빌리브 버머 같은 버머. 경우에도 대구에서 최초로 그 30평대 아파트 중에서 10억을 찍었던 아파트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다음 말씀하신
뭐 새로 이제 들어오신 힐스테이트 버머라든지 뭐 SK뷰라든지 범프라든지 이런 아파트들이 다 이제 10억을 넘기기 시작했던 호가가 10억을 넘기기 시작했던 이제 그 아파트의 시작이 경동초등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경동초등학교를 나온 친구들이 이 인근에서 이제 그래도 그 이름 좋은 뭐 오성중학교, 그다음에 뭐 동도중학교, 그다음에 또 경신중학교, 네, 또 이 친구들이 졸업하면 뭐 대구여고, 경신고, 그다음 경북고, 뭐 능인고, 정화고, 그다음에 뭐 오성고, 대륜고 이런 식으로 학군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이 경동초 위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힐스테이트 그 버머를 선호를 많이 하시는 이유가 바로 경신중고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학군 생각하신다라면 힐스테이트 버머를 모든 소비자들이 선호를 하실 건데 그거 이외에 이제 그 버머 W 같은 경우에는 그거랑 비교를 했을 때 초등학교는 버머 초등학교 배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버머초 배정이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학군을 배정받게 되면 이제 중학교나 뭐 고등학교 마찬가지로 비슷한 지역으로 형성은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확률상 여기 네네. 조금 떨어져 있는 뭐 동도초. 동도초나 그다음에 동천초 학생들이랑 같이 학군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서 학군 쪽에서는 이제 힐스테이트 버머가 조금 더 메리트가 있고 그다음에 뭐 입지나 뭐 교통이나 뭐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는 이제 버머 W가 조금 더 판단하시기 좋지 않나. 네. 번외로 버머 롯데캐슬이랑 버머 SK뷰가 연식이 09년식으로 똑같잖아요. 네. 근데 희한하게도 가격대가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네, 비슷하게 어깨를 또 네, 똑같이 네. 맞춰놔요. 이게 어떤 양상이냐면 버머 W를 하고 싶은데 이게 아까 우리 정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여기는 본인이 수요 그러니까 내가 목적하는 거에 따라서 딱 갈려요. 가격이 비슷한데 조금 더 교통이 편의를 하고 아직 뭐 초등학교를 생각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유치, 유아 요렇게 키우거나 아니면 신혼부부나 그러면 버머 W나 힐범을 못 갈 때 이제 선택지가 버머 SK뷰나 버머 롯데 이렇게 빠지는 거죠. 최근에는 또 위쪽으로 버머역 북쪽으로 그렇죠. 이쪽으로 지금 많이 신축이 짓고 있어요. 근데 이거 신축 그러니까 지금 빠질 수 없는 거. 그렇죠. 버머자이 버머자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버머자이. 네. 이제 버머자이는 이제 최근에 저희가 계약 조건 변경이 있으면서 이제 3월 달부터 지금 한 6세대 나왔습니다. 이제 조직 분양 팀도 7월 말자로 다 빠졌습니다. 남은 거는 뭐 3층, 2층. 여기도 보시면은 오른쪽에 야식골이 있잖아요. 네네네. 야식골 쪽으로 먼저 빠졌고. 근데 중요한 거는 분양가는 9억이에요. 이쪽 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쪽이 먼저 빠지고 오른쪽 여기가 지금 2종 일반, 1종 일반 요런 이제 일반 주택 지역이다 보니까 높아봤자 3층 이렇다 보니까 야식골공원 조망을 먼저 선택을 하는 상황이고 그때 모델하우스를 가니까 거의 영구 조망 생각하고 계시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연구조망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측편에는 이게 계약 조건이 5%로 바뀌면서 5%가 아니고 5천만 5천만 원으로 바뀌었죠. 5천만 원 바뀌고 만약에 이제 9억짜리를 분양을 받으시면은 이제 9천만 원에 대해서 5천만 납입하시고 발코니 10% 납입하시고 나머지는 신용대출로 이렇게 드리는데 대구에 지금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전국에서 다 아셔야 되는 맞아요. 게 DSR 포함된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중에 뭔가를 하실 때 자 제가 항상 우려하는 게 우리 지금 이런 식으로 분양한 게 동구에 많았어요. 우리 맞아요. 21년 아시잖아요. 무덤이었잖아요. 남은 거 막 패대기 칠 때 그때도 신용 끌어갖고 해줬어요. 건설사에서. 근데 그 다음을 모르시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꼭 얘기 드리고 싶어서 오늘 말씀드리는 건데 전매를 할 때는 그 상태 그대로 못 갖고 옵니다. 건설사에서는 10%를 다 받아야 전매를 시켜줍니다. 그럼 최초 분양자와 전매자의 조건이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최초 분양자 입장에서도 1,000만 원 계약금 걸었다가 내 돈 5천만 원 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죠. 네. 거기다 만약에 마피가 5천이다. 내 돈을 1억을 만들어야 되는 아주 힘든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물론 수성구의 투자자나 수요층들은 뭐 그 정도에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동구는 타 지역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맞아요. 네, 저희가 이제 물건을 받아보면 동구뿐만이 아니고 뭐 서구도 그렇고 평리동도 마찬가지고. 네, 약간 이제 외곽까지는 아니지만은 도심에서 살짝 벗어나는 곳들에서는 그런 위험 부담이 있으니 이게 반드시 DSR이 포함된다는 걸 아시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버머자이 같은 경우도 저한테 이제 수강생분들이나 문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버머자이 같은 경우와
또 한편으로 또 비교 아닌 비교가 이게 뭐 분양가가 알랄 같은 경우 9억이 좀 넘잖아요. 확정비가 그렇죠. 3억 3,600, 4천 정도 하는데 그러면 뭐 9억 5천, 6천 뭐 가격이 뭐 10억대 가까이 되는 상황인데 또 비교를 하는 게 또 실거주자들 대구 분들 입장에서는 자이르네 그렇죠. 만자르랑 같이 비교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제가 그거 맨날 삽니다 요새 만촌 자이르네. 그러니까요. 네. 자이르네랑 같이 비교를 하는데 네. 가격대가 비슷하잖아요. 지금 어쨌든 여기도 그렇죠. 자이르네도 2억을 할인했기 때문에 할인 분양 네. 들어가면서 네. 그럼 가격대가 비슷하면 실거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또 학군을 생각한다면 자이르네 쪽이 맞긴 하지만 지금 얘는 지금 당장 뭐 잔금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네. 그런 거고. 후분양이라서 지금 바로 네네. 입주가 가능하신 네네. 내용은 이제. 잔금이 내년 1월인가요? 요거는 완성품을 지금 파는 건데 제가 이제 만촌 자이르네는 거진 제가 매일 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달서구, 동구, 북구 한 5, 6억대 사시는 분들이 그렇죠. 이제 10억 이하로 진입할 수 있는 만삼, 범사, 범이, 범삼 다 포함할게요. 수성구에 신축이 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이라고 저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아무리 내년에도 우리 대구에도 공급량이 많지만 공급량이 많아서 공급과 수요의 법칙을 깨고 있다 한들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상품이 없으면 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수강생분들이나 지인분들이 저한테 문의를 하시는 게 이제 뭐 특히 77 사이즈 뭐 저층 같은 경우는 제 지인분들만 해도 아시는 분들만 해도 네네. 많이 사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가격대가 1층 같은 경우는 7억 3천이었으니까 가격적 매력이 충분히 있지 않았나. 네. 그래서 요거는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만촌 자이른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계약금은 1,000만 원 하면은 이제 동호실 지정이 네네, 가능하고요. 동호실 지정을 가능하게 하고 30일 이내에 8억이면 8천에 1,000을 제외한 7천. 그리고 지금 만약에 계약을 하신다. 자, 저희가 지금 촬영하는 시점은 8월 초입니다. 8월 3일. 네, 오늘 8월 3일입니다. 8월 3일로 하시면은 잔금 90%에 대해서 2월 말까지 유예를 시켜줍니다. 언제든지 2월 잔금을 말까지. 하시면 입주가 가능하고 현재는 84A 완판이고요. 네네, 맞아요. 제가 매일 업로드를 하기 때문에 77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106동 몇 호실 정도 남았는 정도. 77은 84A의 축소판. 이게 포베이고 그리고 약 3천만 원 상당의 옵션이 공짜로 들어가는데 이걸 밖에서 저희가 분양 상품으로 해서 옵션을 넣으시면은 5천 원 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니, 근데 상당한 이거-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거 그 분양이 이렇게 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예, 요건 어떻게 되냐면 지금 한 3월 달부터 이런 궤도에 진입을 했어요. 우리가 특례 보금자리는 1월 31일에 출시가 되면서 건설사들도 1월 달부터 계획을 하고 있다가 3월 달부터 범어자이도 3월에 슈팅이 나왔고요. 만촌 자이르네도 3월 말부터 슈팅이 나왔는데 만촌 자이르네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기분양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분양자들을 할인 분양을 소급 적용시켜주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84A가 무지막지하게 진짜 빠른 속도로 팔렸는데 이건 당장 돈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입주자들한테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대구 시내 어디 다 따져가지고 10억 잡으면 맞아요. 저는 범프 뭐 얘기 안 합니다. 확정 수익 2억은 가져가시지 않나. 네, 삼성 그린코아 에듀파크가 지금 19년식이잖아요. 제가 지금 기본 한 12억, 13억을 가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자이르네 때문에. 정고점이 14억 뭐 예. 1천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 12억, 13억은 같이 힐범하고 달려줘야 되는데 힐범은 지금 14억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이르네 영향이 크죠. 근데 자이르네가 다 들어와 버리면은 또 4년 차이가 나요. 삼정하고. 그러면 수성 32구역이 하기 전까지는 대장이 될 것이고 32구역 또한 한들 이제 관리처분 계획인가 이제 동호수 신청 들어갔지만 분양가가 어마무시할 겁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지금 건설원가나 이제 자재부담, 인건비 때문에 힘든 상황이 지금 오고 있죠. 수성 3위구역 같은 경우는 일단은 대형 평대가 좀 많아서 일단은 그렇죠. 지켜보고 있고 자이 건설사 입장에서도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러니까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위치다. 이미 뭐 입지가 뭐 얘는 뭐 네. 이것도 뭐 학군입니다. 한국보다도. 대련 뭐 고등학교를 끼고 있고 자 이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만자르 같은 경우는 실거주자들 입장에서는 뭐 괜찮은 것 같고 범어자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26년 2월 입주죠. 그러니까 입주 시기가 26년도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투자 상품으로는 괜찮은 뭐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 또 수요가 갈리겠네요. 네, 그렇죠. 네. 투자자와 실거주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범어초등학교가
지금 밑에 있지만 7년 동안 이제 무상으로 스쿨버스 통학을 제공을 해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네, 왜냐면 학군이 네. 이렇게 동떨어져 있잖아요. 원래는 이쪽 학군이 아니고 특이하잖아요. 왼쪽 학군이죠. 지금 보면 네. 버머 SK뷰 힐스테이트 버머 그러니까 수성 W랑 같이 같은 학교를 이렇게 간다는 것 자체가 네. 매력이 있는 부분은 맞거든요. 또 증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메리트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 찾아낸 메리트긴 한데 저는 그래요. 절대적인 가격으로 좀 비교를 하시면 선택의 기로에 계신 분들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격이 같다는 거. 만촌자이르네랑 저 궁금한 게 지금 왜 지금 MBC 더 샵이라고 네네네. 지금 철거를 펜스를 치고 이제 착공이 들어갔잖아요. 네네네. 이게 이제 분양가가 4,300? 4,500 4,000 넘을 뭐 거라고 육- 얘기를 4,600도 이야기를 하고 네네.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여기는 무조건 대형으로 네. 들어가고 이제 진짜 하이엔드급으로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입지야 제니스가 훨씬 더 뭐 매력이 네.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연차가 있다 그렇죠. 보니까 여기 분들이 일명 MBC 더 샵을 이제 매수하시려고 대기 중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맞는 소리인지 아니면은 스트리트 상가라고 하죠. 상가들이 들어오면서 또 그만한 매력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벤처밸리 사거리를 내거리를 바뀌었잖아요. 여기 엑스코션이 들어오면서 또 아마 많이 바뀌긴 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매력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대구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굉장히 네,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이시. 아니 근데 저 안 이게 보수적이네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더샵 자리를 더 높게 평가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여기 오시는 손님들 네. 그리고 고객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래도 대구는 달구벌대로지라는 얘기를 많이 그 하세요. 말씀이 네. 하죠. 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아무리 그 이쪽에 물론 이제 새 아파트고 훨씬 더 이제 그 신축으로 뭐 더 좋은 기반 시설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분양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분들은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 뭐 두산 그래도 이브 두산 이브 제니스가 더 좋다. 그래도 대구 1등이지 뭐 이런 인식이 맞아요.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대형 평형대가 들어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성구의 대형 평형대 위주의 단지가 그 두산 이브 제니스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만한 매력이 있긴 하지만 뭐 입지적으로는 아마 뭐 두산 이브 제니스를 좀 더 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제 생각은 지금 여기 딱 경계선이잖아요. 우리가 네. 동구하고 동구와 수성구를 가르는 경계선인데 자, 이 동네에서 저는 요걸 많이 권해요. 디얼러. 네, 디어엘로를. 디얼러가 이제 6억 넘어. 예전에는 피가 기본 2억 갔습니다. 맞죠. 권하는 이유는 이제 살짝 좀 좁혀 보겠습니다. 여기가 동구의 경계점인데 자, 이분들이 신천 센트럴 차이도 그렇고 여기도 완전히 막 대박 났었죠. 디어엘로까지. 그 이유는 비수성구지만 이제 수성구 일명 수동구라고 하죠. 네. 뭐 수동구 그 생각보다. 개념이 있어요. 근데 동구도 동구 나름 아닙니까? 자, 자 여기 다 동구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다 동구인데 동구에서 힘을 쓸 수 있는 곳이 여기 수성구 경계선이에요. 디얼러랑 요 경계선. 디얼러랑 좀 더 하면 동대구 그 다음에 화성이랑 하나 더 보태자면 대구 사람들은 신세계 열광이 강합니다. 신세계는 도급순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건설사가 이제 주업이 아닌 회사인데 신세계 빌리브 스카이를 시작으로 엄청나게 대구에 많아요. 빌리브가. 그 이유가 이 신세계 백화점 때문입니다. 신세계 백화점이 들어오고 나서 신세계 건설이 나중에 만들어진 사업인데도 원래 있었던 것처럼 대구 사람들은 이 신세계 백화점에 대한 열망이 신세계 백화점 실질적으로 요 첫 해 단기 매출이 백화점 매출이 전국 1등 했습니다. 첫 해 단기 매출이. 지금도 중국 1등. 지금은 아닌가요? 아닐 거예요. 지금은 이제 네, 부산의 부산의 센터 센텀에 때문에 밀렸습니다. 그래요? 밀릴 거고. 예. 자주 다니시니까. 이제. 쇼핑을 안 저는 해요. 안 갑니다. 전부 다 매일 공부하는 거예요. 저 진짜 예전부터 저는 어땠냐면 대구는 촌이에요 아직까지. 촌. 예? 예전에는 제가 지역 분석 강의를 할 때는 이랬습니다. 버거킹 있는 자리가 좋은 자리. 정말이에요. 버거킹 자리 다 보시면 제 말씀 이해될 거고. 그 다음 이마트, 홈플러스, 마트였어요. 근데 이제 상인 롯데, 상인동 우리 뜰 때 그렇게 하면서
대구 롯데 들어오고 신세계. 그러면서 이제 신세계에 대한 이 열망과 갈망과 막 이런 게 심해지면서 듀얼로 같은 경우는 보니까 네. 이미 뭐 C타입 같은 경우는 4베이라서 네. 뭐 가격 차이가 이미 뭐 P가 5천씩 붙어 있더라고요. 네. A타입은 3B라서 이 대로변에 있는 타입은 아직까지 그래도 뭐 P가 보이긴 하고 거래가 진짜 생각 외로 많이 됐고 그다음 소형 평수들은 24평은 의외로 이제 외지 투자자들이 또 막 가격대가 저렴하다 보니까 또 많이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예쁜 단지죠. 이게 거래가 많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동대구를 이끌어갈 단지가 디웰로랑 여기 동대구의 이센디랑 동대구 화성이랑 이 세 개 단지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가격대들이 많이 오르면서 투자자들은 또 입주시기가 늦은 이제 26년 입주하는 이 동대구 센트럴도 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도 많이 보고는 계시더라고요. 일단. 요거는 지금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보는 예, 입장에서는 예. 예,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MBC 내거리 그 얘기하다 말았죠. 음. 자, 요런 모형, 그러니까 요런 배치도의 자리를 가진 단지들의 특성이 대부분 상가를 안 넣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MBC 내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기가 동대구로 라인이잖아요. 상가 밀집 지역이에요. 금융이 들어와 있고 법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법원 이동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상가도 많이 비어 있는 상태인데 아파트가 받쳐준다면 저기도 상가가 될 자리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워낙에 지금 이제 PF를 해서 이제 건설을 시작하는 단계의 단지들의 문제는 뭐냐면 다 장이 비쌀 때라서 비싸게 샀다는 거예요. 토지대를. 맞아요. 땅값 자체가 원가 자체가 네, 비싸니까. 다 비쌀 때 지금 짓기 시작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 분양가가 뭐 일단 그게 가장 큰 이슈인데 분양가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저는 네, 여기 네, 생각은 좀 네,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죽전 내거리에서 본리 내거리까지 해서 줄여서 중내 본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중내 네. 본내 하는데 최근에 이슈가 가장 많이 됐던 여기 용산자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분양가가 사실 그 당시에는 싼 건 아니었거든요. 높았죠. 6억이 넘어갔으니까 네네네. 뭐 확장비랑 뭐 유지하면 뭐 지금 뭐 7억대 확장비는 무상이고 뭐 한 6억 네. 한 6천 7천 그렇죠. 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비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뭐 워낙에 또 핫한 단지가 돼가지고 대구 전체 지금 투자 많이 들어가고 핫한 게 우체하다 보니 다 자이예요. 맞아. 용산자이, 용산자이, 범어자이, 고모자이, 만촌자이, 완천자이, 그다음 중산자이까지. 아 수성 경산입니다. 수성 3위구역도 또 자이. 자이. 다 자이예요. 네. 신센자이도 네, 그렇죠. 청라자이. 청라자이 포함되죠. 근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중산자이도 지금 이제 입주를 시작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래가 많이 되는 것들이 희한하게도 다 자이이긴 해요. 그럼요. 근데 보시면 지금, 뭐 태평로나 뭐나 사실 짓기는 힐스테이트가 제일 많이 지었고 근데 힐스테이트는 단순 도급으로 막 지어댄 건 사실이고 자이는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용산자이는 사실은 죽전 내거리에서 각광받는 섹터는 아닙니다. 섹터는 여기 장동초가 있어요. 장동초등학교. 네, 장동초 학군이 가장 알아줍니다. 자, 요렇게. 네. 이미 아까 두산 이브도 제니스하고 제가 비교를 해드렸던 그러니까 빌리브 스카이가 월드마트하고 조금 아쉬운 점이 감천초 배제입 감산초등학교를 간다는 거. 이 동네에서 실질적으로 달속에서 제가 1등이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던 W처럼 죽전 내거리의 W 같은 그런 네. 입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용산자이가 빌리브 스카이를 따라가지 않나. 빌리브 스카이 고점이 9억이 넘었었죠. 뭐 이런 얘기 뭐 방송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시면 뭐 그것도 넘었다고 보실 수 있죠. 저희가 뭐 자료로서 국토부 자료로서 볼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실질적으로 피 붙었는 걸 저희가 생각하면요 빌리브가 더 많이 붙었었어요. 초피도. 그럼요. 네. 지금 보시면 실거래가 최고점이 이제 9억 6천 이렇지 않아요? 네. 물론 이게 자료상입니다. 네, 20년도이기 때문에 20년도기 자료 모르는 암거래는 10억도 넘지 않았을까? 그런 보시면 생각을 지금 하고 매물이 있고. 딱 지금 두 개 나와 있는 두 개다가 이제 8억이거든요. 요거는 실입주 매물들은 아닙니다.
예, 전부 다 전세 안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매물들이고. 8억인데 용산 자이가 뭐 지금 한 피까지 하면 7억이 좀 넘어가잖아요. 괜찮은. 근데 단지. 최근 시세가 8억을 찍진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호가상. 네네네. 호가상이니까. 그리고 용산자이 같은 경우에는 1월 달만 해도 제가 마피 거래를 했었습니다. 맞아요, 했었는데 요것도 비슷해요, 시기가. 특례 보금자리론 터지고 그렇죠. 3월부터 전국이 좋아졌다. 그렇겠지만 예. 대구도 딱 그때가 딱 3월부터 좋아졌다고 보면 되고 지금은 플러스 P 그리고 34평을 한참 거래를 했는데 거래를 하다가 지금 40평대가 뭐 층수 좋은 거 P 5천 이상 거래되고 있고 여기는 이제 마피 만약에 네이버 부동산에 보신다면 마피 나오는 거는 여기 앞에 건물이 있어요. 요거. 맞아요. 예, K타워 때문에 가리는 게 있어요. 가리는 예, 그런 것들이 마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더 웃긴 건 여기 지금 101동 그렇죠. 여기가 40평이거든요. 네네. 40평만 돼 있는데 앞에 여기 올리브영 건물이 있어요. 네네네. 이 건물도 높거든요. 네네. 근데 이 가리는 것도 초피에 4천, 6천씩 주고 사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분위기가 워낙 뭐 그래도 뭐 저는 제가 팔았다면 앞에 가리기 때문에 원래 없던 건물이 아니라서 소장님을 못 만나서 그런. 그런가 봐요. 소장님 삼성 브리티시 용산이 기축이잖아요. 연식이 구축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업 후반대에 사 수리하고 이것저것 하면 또 5억이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을 또 하시더라고요. 이 가격이면 네. 또 이런 새 아파트를 찾고 조금 더 주고 찾아야 되나 이런 네. 생각이라서. 자, 달서구는 짝 섹터가 잘 아시겠지만 자, 여기 죽전역 일대랑 신월성이에요. 맞아요. 근데 다 비슷해요. 가격이 다 비슷하다고 제가 그냥 단지 없이 얘기 드릴게요. 어떻게 비슷하냐면 한 2016년 준신축 최저가 4억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최고가는 신축이든 준신축이든 6억대 6억대. 나옵니다. 예, 그리고 조금 더 신축 최저가가 5억대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다 비슷해요. 제가 이제 강의 때도 6억, 5억, 4억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네. 네, 시계사가 조금 올라서 6억 이상, 5억 이상, 4억 이상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수성구 제외하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특정되는 빌리브 스카이처럼 1등을 제외하면 그렇죠. 6억, 5억, 4억 정도 생각하시면 네네. 될 것 같아요. 그 여기는 준신축도 없어요. 여기 협성유포레랑 주전역 코롱 하늘채 인터블고랍이다. 여긴 다 세대수가 200세대, 150세대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쪼매한 단지들이라서 처음에 이것도 우려하셨는데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서울 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청량리처럼 태평로도 청량리처럼 이렇게 가면 고개를 이렇게 다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층이 높다 보니까 그런 입지인 거고 아무래도 이제 그 후에 분양하다 보니까 분양가가 사실은 6억대 다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대구 분들이 아직까지는 손이 가기는 쉽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마피가 조금 있긴 하지만 마피 있으면서 거래가 좀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근데 뭐 입지야 뭐 이미 죽전 내거리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길게 보셨을 때는 신월성과 죽전역은 비교할 수가 없죠. 네네. 저희가 이제 부도심으로도 지정돼 있고 2호선을 끼고 있고 여기 분명 없이 가깝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와룡로예요. 네네. 맞습니다. 여기가 이쪽이 이제 서대구 여기 있잖아요. 네. 그럼 엘리네들을 시작으로 지금 이까지 다 덮었단 말이에요, 아파트를. 네, 맞습니다. 네. 이까지. 네. 아, 볼리 내거리도 또. 네, 넘어가요. 예,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와룡로 일대인데, 여기도 지금 빌리브, 라디체, 네. 그리고 클라세, 빌리브만 해도 여기 지금 메트로뷰, 스카이, 여기만 해도 네 단지예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여기 달세 SK뷰 재건축도 하나 들어오죠, 네네. 24년. 백조 아파트. 여기만 해도 15,000세대는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섹터.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지만, 여기 SK였나요? 여기 볼리 SK로 볼리 SK 얘기를 였죠. 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조금 그렇습니다. 하고 그런 게 많아요. 여기는 여기도 많죠. 마찬가지. 월드 맞은편 여기 힐스테이트 여기도 죽전. 매입했다가 지금 네. 이주했다가 여기 지금. 프루지오 얘기 나왔죠. 이주했다가 여기도 펜스는 다 치고 네네네.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뭐 안 그런 데가 없어요. 그럼요. 근데 다 이제 PF를 일으키지 않은 단지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장이 좋을 때는 이 일대가 사실 볼리동이 네. 다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다 상업지역이라서. 일대가 지금 다 지금 네. 그렇고요. 여기 이제 하다못해 5층짜리 아파트들도 맞아요. 이제 예정이 되고 막 이랬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핫했던 지금 보시면 볼리 내거리, 그러니까 죽전 내거리 말고 볼리 내거리는 좀 입지가 죽전 내거리보다 좀 빠지긴 하지만 또 이렇게 입주를 하면서 그리고 달서 프로지오 시그니처가 사실 26년도 입주를 하면서 오피스텔 동 있잖아요. 요거 두 개 동. 이게 오피스텔이 좀 가격이 좀 저렴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취득세가 우리가 투자자들 입장에서 12%가 아니라 4.6%니까 또 손을 많이 탔던. 그러니까 대구 분들 말고
이제 타지 분들이 손을 많이 탔던 이런 입장이고 분양가가 6억 3천에 확장비 2천인가? 네, 확장비. 중도금 무이자에 해서 6억 5천 정도 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26년, 25년 입주 물량은 그냥 6억대라고 다 보시면 돼요. 네네, 죽내 뭐 본내 칼 거 없이 입도 이쪽으로 다 네네. 똑같아요. 일단은 범어동은 범어동이다. 일단 실거주자들 위주 그리고 뭐 대구가 아무리 장이 안 좋다고 해도 지금 보셨다시피 피나 그다음에 물건들 자체가 가격대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만큼 또 떨어졌지만 다시 상승한 폭도 있고 그래서 범어동은 범어동이다. 실거주자분들은 빨리 좀 범어동으로 이사 가시고 싶으시면 어쨌든 만촌동 자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네네. 예. 지금 20%도 안 남았죠. 예, 그러니까 이사를 원하신다면 빨리 알아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떨어진다기보다 더 안 오르면 다행일 것 같고 사실 아무리 장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떨어졌다가 상승한 거기 때문에 죽전 내거리나 볼리 내거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입주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상업지역 땅을 매입해서 이제 했다 보니까 그러니까 재개발처럼 그 원주민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다 공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세가는 낮지만 또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뭐 마피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취득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 가격대에 맞춰서 볼리동은 또 나름대로의 지금 할인 분양을 들어가고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또 매력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고객님들 중에서도 보면 대구 전 지역에서 수성구 쪽으로 문의를 많이 오세요. 근데 저는 이제 요즘 주로 고객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인수성구 하시려면 지금 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자주 드립니다. 오늘은 주로 신축 위주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구축도 이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 같은 경우에는 구축 같은 경우에도 뭐 20년, 30년 되는 아파트도 거의 10억대까지 뭐 진입할 정도로 수성구에 대한 이제 그 수요가 굉장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런 시장에 비교했을 때는 지금 그래도 한 2018년, 2019년 정도까지 금액이 지금 꺼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물론 지금 샀다가 물론 뭐 몇천만 원 뭐 또는 뭐 많으면 한 1억 정도는 더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경기가 괜찮아지게 되면 그 정도까지 뭐 지금 이제 매입하시는 금액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이제 플러스 되는 효과는 충분히 보실 수 있는 기반이 갖춰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수성구를 하시면 너무 신축 위주보다도 한 6억 정도 선이시면 뭐 달서구나 뭐 다른 지역에 그 신축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이다라면 지금 조금 연식은 되었지만 좋은 학군 그리고 좋은 교통 입지를 가진 수성구에 있는 좋은 물건들은 지금 진입하시면 충분히 인수성구 하실 수 있는 기회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구 사람은 무조건 네, 인수성구를 네. 그럼 나는 뭐 저는 달서구 사는데 우리 그럼 우회되는가요? 아 예, 실거주 예. 아 예. 예. 저는 죄송합니다. 서울 가겠습니다. 저는 항상 늘 똑같은 말씀드립니다. 크게 보셔야 돼요. 크게. 대구 전체를 눈에 아울러서 보셔야 되고 그게 힘드시다면 우리 전문가들 한테 문의를 주시면 되는 건데 어쨌든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수성구도 달서구도 동구도 아니고요. 본인 가용 금액입니다. 뭐 저도 결혼 9년 동안 이사 7번 다니면서 말 그대로 몸빵 재테크 했지만 작년 올해 저 엄청나게 까먹었습니다. 무리하게 했던 거죠. 고백하는 겁니까? 그런가요? 그래서 이게 유동성이 막히면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원리금균등 상환을 했었을 때 아무리 연끌을 하더라도 내 재정 속에 들어가는 금액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 선택하시는 건 늦지 않다고 봐요. 내가 6억을 계산하셨다면 아까 정지현 소장님 피드백대로 유정희 오라버님 피드백대로 그렇게 맞춰나가는 게 저는 일단 먼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달서구만 그런 게 아니고 죽전 내거리 뭐 대실역 저 안에까지도 본인들이 계속 살았던 곳에서는 잘 못 벗어나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수성구에 가서 말라 교통법 잡고 뭐 그러시다면 본인의 가용금액에 맞게 그 단지 내에서 또 찾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들 갈 때 너무 쫓아가면은 저같이 이렇게 많이 유동이 막혀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강조를 하시네요. 예. 절대적으로 그거를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단지 하나 이제 수성구에 진입할 수 있는 시기는 많지는 않다는 거.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로 가도 진짜 모르면 엮이면 됩니다. 네, 그것도 어디요? 2호선. 2호선. 네네. 그렇죠. 1호선, 3호선 안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2호선 라인만 네. 대충 보고 좋은 거 사도 2호선 라인에 수성구에 6억 살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뭐 수성 상가를 가도 되고
갈 수 있는 데가 꽤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좀 간단하게 좀 명료하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면은 이미 우리가 범프도 그랬잖아요. 좋은 거다. 8억에 살 수 있었는데 재고 10억을 넘어가 버리고 시간은 지나가기 때문에 사시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내 돈부터 먼저 정리를 해서 그 금에 맞게끔 안전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좀 많이 힘드셨습니까? 저요. 항상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주식도 많이 힘들었는데 부동산으로 벌어서 이제 주식으로. 네, 저도 혼자 투자를 진짜 뭐 몇십 채 넘게 이제 투자자를 기반으로 저도 공인중개사를 시작했는 사람이라서 근데 이제 늘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미안한데요. 죄송한데요. 물렸으면 무조건 분양권에 물립니다. 그게 다 아셔야 됩니다. 장 좋을 때는 그래요. 근데 저조차도 저는 팔 생각도 없었고 저는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서 큰 평수로 이동을 하려고 했었지만 제가 마침 입주하는 시기에 다주택자 대출이 묶였습니다. 방법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공급과 수요 법칙이라는 거는 작은 단지 안에서도 생기고 구에서도 생기고 전체에서도 다 생기는 건데 그 단지 안에서마저도 저는 경쟁을 해야 되면은 제가 이제 기로에 서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분양권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분양권 투자하실 때는 빨리 빠져나오시려고 아예 욕심을 적게 내신 분들은 다 승자 아닙니까? 분양권 그죠? 근데 그 못하신 분들은 용산자회 같은 경우에도 마필 처분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분양권 투자가 가장 무섭습니다. 그래서 뭐 100% 환불제라는 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메리트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그런 게 겁이 나신다면 아예 안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미 지금 투자자들 경우에 제일 골머리 썩게 들고 있는 거는 대구에 다 주거용 오피예요. 주거용 오피를 다 들고 계세요. 저도 투자자들 30분 1시간씩 얘기 들어주는 거 정말 많습니다. 제가 또 투자자였다 보니까 투자자이기도 하고 저도 마피로도 다 팔아봤기 때문에 그 마음을 너무 잘 아는데 투자자인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계약 조건 변경제에 가성비가 괜찮은 그러니까 분양가가 괜찮은 매물이 나오면은 투자자 진입은 가능해요. 하지만 분양권은 어떻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같이 입주를 터지기 때문에 투자자가 많이 들어오는 물건은 많이 올라가지만 많이 꺼집니다. 실입주가 받쳐줘야지 탄탄한 매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곳에 투자를 하더라도 좀 시장 조사를 좀 면밀히 하셔서 실입주자들이 좀 들어가는 곳에 하셨으면 아무리 계약 조건 변경이 나는 곳이 있더라도 실입주자들이 수요를 이제 본인들이 희망하는 곳이 많은 그런 단지에 조금 초점을 더 두셨으면 좋겠어요. 1,000만 원이면 할 수 있어. 중도금 대출, 법인이라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맹목적으로 선택은 할 시기는 아니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